皆さんこんにちは。EJU 실전 모의고사 종합 과목을 맡게 된 저는 낙가가 쇼다입니다. 쇼다쌤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자, 제 소개에 대해서는 이미 찍은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그 이전에 찍은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오리엔테이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 EJU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EJU가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강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강 대상과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EJU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영어가 나왔습니다. 일본 유학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앞에 있는 그 글자를 따서 EJU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EJU에는 어떤 과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일본어 기본적으로 무조건 봐야 되는 과목이 되겠고요. 이과 종합 과목 수학이라고 있는데 이 중에 종합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일본 대학 등의 문과 쪽으로 간다라고 하시면 이 학부에서의 공부에 필요한 그런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력을 측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탐구라고 하는 과목이 한국에는 있지 않아요? 자, 그런 과목에 비슷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0분 동안 이루어지는 시험이고, 자, 0점부터 200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나옵니다. 자, 점수라고 나왔는데 점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 38문제가 나오고요. 38문제고 200점 만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 밑에 있는 낯선 단어가 나왔는데요. 득점 등화라고 하는 낯선 단어가 보이는데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EJU가 1년에 2번씩 있잖아요. 6월달, 11월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작년에 EJU 시험을 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대학교들은 총 4번 있는 그런 기회 중에서 EJU 점수를 골라서 내는 건데 그 회차마다 점수가 달라지면은 곤란하잖아요. 그 난이도가 다를 거니까요. 그래서 난이도를 반영해서 이 득점, 점수를 낸다라고 하는 거를 득점 등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점 만점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보통은 198점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오는 회차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38문제라고 하니까 우리 80분 동안 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에 비해서는 오전에 일본어를 보실 텐데 일본어에 비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은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출제되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 이렇게 보이니까 좀 많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경제, 지리, 역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근현대사, 근대 이후에 그런 세계사가 나온다. 세계사와 일본사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치, 이거는 국제정치도 포함해서 나올 거고 국제사회와 현대사회의 그런 문제들까지 나옵니다. 이 중에서도 이따가 그래프 보여드릴 텐데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제 트렌드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설명드릴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아까도 앞서 말했듯이 경제가 거의 30% 가까운 비율로 나와 있다.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리와 그 다음에 역사, 정치 이렇게 골고루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여기서부터는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일본에 대한 그런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다 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그런 정책 같은 것도 나올 거고 일본 지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도쿄에 있을 수도 있고 오사카에 있을 수도 있고 교토에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어디인지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일본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건들과 관련해서 그런 위치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요. 자, 다분야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나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지만 한 분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2개 이상의 분야가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역사와 지리의 문제를 합쳐졌을 때 예를 들어 일미수호 통산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있는데 이때 개항한 것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지리라고 하면 이런 지도를 보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기출 경향,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교재가 이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를 6회분 세팅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거를 푸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어떤 경향인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이미 풀었는데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 문제풀이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기출 문제에 완전히 맞게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강의를 할 때 빈줄 분야의 중요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근현대사 파트의 문제를 다룰 거고, 이렇게 중요도가 별 3개다 라고 하면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방 모았으니까 이것만큼은 이제를 보신다면 알아야 된다 라고 한다든지 그런 거를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만 골라서 해도 되고요. 그래도 나는 이런 근현대사 파트를 더 많이 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런 파트별로 풀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빈줄 분야에 대한 암기 꿀팁이라는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사회 과목이다 보니까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트렌드가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많아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은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을지, 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조약이 맺어진 게 어떤 한글을 개항했냐라고 했을 때 5가지나 있으니까 되게 그대로 외우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뭔가 외우는 팁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코하마, 코베, 니가타, 나가사키, 하코다테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요코니하나, 옆에 꽃이라고 외우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쉽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강의 특징에 이어서 거듭점 완벽 대비라고 있는데요. 총 6회분의 실전 모의고사를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런 EJU 종합과목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이런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 것과 하는 것은 달라요. 네, 제가 현강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우리 푸는 방식이나 아니면 개념적인 부분은 다 알았어요. 그리고 연습하면서 이렇게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전적인 문제 풀이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시험장 가서 풀 때 정말 힘들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실전 감각을 익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할 때 그 상세하게 문제 풀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에도 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학습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수강할 때 오늘 미션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따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습까지 그 강의 안에서 다 완결되는 식으로 제가 세팅해놨어요. 복습을 한다라고 있는데 이것만 알아도 시점업이라는 코너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그런 개념들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문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6회분 문제를 풀고 이 강의까지 듣고 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을 제가 새로 만든 거예요. 네, OX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었으니까요. 여기까지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복습이 종합 과목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오늘 배운 거는 반드시 내 것으로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예습부터 복습까지 따라오기만 해도 만점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문제풀이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상세하게 제가 해설을 해드릴 거니까요. 그 해설로 이해도도 업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오늘 미션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헷갈리기 쉬운 그런 중요한 내용을 제가 미션이다 라고 2개 정도를 선정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미션에 따라서 제가 팁도 드릴 거고요. 이것만 알아도 시점업이라는 코너에서는 종합과목 만점을 위해서 핵심 포인트만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떤 데를 외워두면 좋다라든지 교과서에도 나와는 있지만 이것만 알아도 시점 올려줄 만큼의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제가 여기서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인데 빈줄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새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요. 여기까지 반드시 풀고 내 것을 만들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수강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첫째, EJU 종합 과목의 실전 감각을 기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수업을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육해분 모의고사가 있으니까요. 그 실전 풀이를 하면서 그런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업이 딱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험 직전에 개념을 다시 한번 뭔가 정리를 하고 싶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수업이 맞을 거고요. 세 번째로 빈줄 내용이 반영된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 다 풀었다라든지 다른 모의고사 문제는 다 풀었는데 다음에 뭐 하지? 라고 할 때 이 문제집 6회분을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EJ 종합 과목에 만점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랑 같이 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강 효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실전 완벽 대비라고 하는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단기간에 빈줄 개념을 정리를 한다라고 할 때도 이 수업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초고속이라고 있는데 정말 단기간 안에 만점까지 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수업이 맞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OT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달리실 준비는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혹은 여러분들보다도 두세 배는 저는 이 수업 혹은 번역방들 만드는데 건드린 자신이 있으니까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올해 EJU에서는 고득점 혹은 만점 따시고요.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본강에서 만날게요. 자, 마다!